자전거를 여러 번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봤자 결국 미세한 차이일 텐데 과연 이 자전거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보다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품 설명을 아주 면밀히 찾아보곤 했어요. 어떤 소재가 쓰였는지, 어떤 공법을 썼고, 또 기존 모델 대비 얼마나 공기역학이 개선되었는지를 말이죠. 물론 상세 페이지가 숫자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는 합니다만 자전거를 오래 타온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자전거에는 그저 자료로만 봐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 자전거만의 독창적인 매력이 있다는 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캐논데일의 슈퍼식스 에보도 당연히 직접 타봐야만 알 수 있는 매력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핸들바 패턴과 고급스러운 금빛 데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만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강이고요. 오랜만에 한강 자도를 타게 됐습니다. 서울을 안 사니까 이렇게 한강 타기가 힘들어. 날씨가 좀 따뜻해진 줄 알고 조금 쫄았거든요. 아니야, 오늘 좀 춥습니다. 쌀쌀하네요. 오늘은 가볍게 제가 가장 익숙한 코스 남북을 좀 타면서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5세대는 어떤 느낌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느낌을 보기 전에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 핸들바인데요. 이 핸들바 마감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핸들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그 F1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아닌데? 아무튼 네, F1 그 넷플릭스를 보면 포뮬러1 머신들이랑 엄청 친해지게 되잖아요. 자주 보게 되고. 이야, 진짜 거의 포뮬러1 머신을 보는 듯한 그런 엄청난 카본 질감과 광택. 솔직히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돈 잘 썼다라는 느낌을 느끼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핸들바 같이 이런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도 완성도가 완벽하게 느껴지면 나 돈 잘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이클들이 인터널 케이블링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얼마나 깔끔하게 이 콕핏을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감도 달라지고 정말 미세하지만 공기역학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는 델타 스티어러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정말 아름답고 깔끔한 그런 콕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금색 스트립이 핸들바 정 가운데에도 하나 있고 스티어러 부분에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차피 제가 정렬을 하진 않지만 이 자전거를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핸들 얼라이먼트 잡기에도 이 두 선을 보고 맞추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나 이 금색 스트립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워졌다, 한 끗 포인트를 줬다, 깔롱 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5세대에는 핸들바가 기본적으로 340mm 짜리가 들어갑니다. 좀 파격적이죠? 핸들바 폭을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로드사이클을 입문할 때는 분명히 400mm가 기본이었어요. 그때는 막 380mm 이런 거 쓰면 좀 공격적으로 타시네? 뭐 바람 좀 덜 맞아보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는 5E 사이즈까지는 340mm로 핸들바 너비가 고정이 되고, 가장 큰 사이즈에도 380mm인가 밖에 안 들어가요. 점점 핸들바가 폭이 좁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 시승차에 달려있는 이 핸들바는 일반 에어로 모델이에요. 기본 구성이죠. 그런데 요거 말고 SL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 SL 버전에는 핸들바가 조금 더 올라운더, 그 탑 튜브가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녀석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상급 모델에 기본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요 모델은 별도로 115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의 4세대는 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4세대와 5세대의 어떤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는가 를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이 헤드 튜브 부분을 조금 더 얇게 깎았다고 해요. 자전거는 어찌됐든 이 바람을 맞고 바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공기역학을 다루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강성을 유지하는 조건 내에서 헤드 튜브를 얼마나 얇게 도려내는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미학적인 부분이라면 부분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헤드 튜브에서 포크로 내려가는 그 연결 지점이 러프하게 좀 꺾여 내려가는 형상들이 꽤나 많이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5세대는 굉장히 그 선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인데, 굳이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를 또 좀 따지자면, 저는 약간 블랙 앤 골드로 좀 이렇게 코디를 한 김혜수 배우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좀 되게 고급지고 길쭉길쭉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남산 약수터까지 조금 즐겨보면서 이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5세대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경험을 좀 해볼게요.
이제 헤드 튜브 부분에서 프레임 쪽으로 넘어오면 일단 이 데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의 데칼은 플래티넘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데칼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래티넘 데칼이 가장 좀 돈 쓴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이랄까나? 당연히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하이무드 모델이에요. 그 위에 이제 랩71 모델이 있는 거고 그 아래에도 기본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이모드 프레임은 전체 무게가 프레임셋 기준으로 1195g, 반면에 랩71에 쓰이는 시리즈 제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셋 무게 1120g, 그래서 한 75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75g의 차이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는 역시나 전적으로 형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무게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라 항상 최상위 모델에서 바로 아래 등급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냥 당연히 사이즈만 줄어들고 무게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줄어들 때마다 사실은 자전거의 지오메트리가 완전히 다 뒤틀려요.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같은 경우에는 5세대의 모든 사이즈들이 파트별로 카본 레이업을 완전히 새롭게 적용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최적의 레이업을 구성을 해서 이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델에는 29mm 비토리아 코르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는 최대 32mm 타이어까지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형님들 중에 나는 좀 넓은 타이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앞서 나가고 싶다 하는 형님들께 32mm라는 굉장히 넓은 자전거 타이어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논데일의 최근 모델이 좀 익숙하지 않은 형님들한테는 이 물통 케이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신 이 보틀 케이지는 카본 그립이라는 이 캐논데일만의 독자적인 물통 케이지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물통 케이지 당연히 카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카본의 소재가 인젝션 카본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알기로는 카본 가루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케이지로 재형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로드사이클 한 대 만들 때 카본이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생산되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카본 부스러기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카본 조각들을 좀 모아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도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가 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물통도 그리퍼 보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물통이 이 그립 케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안착을 하면서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얄쌍한,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얄쌍한,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이 일면을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는 그런 물통 케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데일이 물통 케이지를 이런 식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무게를 전작 대비 26%나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무조건 전용 물통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해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 원형의 물통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안엔 요 볼트, 요런 녀석들은 전부 다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자전거 리뷰를 하느라 위에 이렇게 벚꽃과 목련이 아름답게 핀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아유 뭐 그냥 아주 다들 꽃놀이를 제대로 오셨어. 한남 오르막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을 제가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를 타면서 올라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단해요. 저는 올라온더 프레임이라면 의뢰 조금 이제 쿠션감이 좀 있는 그런 승차감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타이어도 비토리아 코르사 29mm가 꽂혀있단 말이죠. 이 비토리아 코르사 자체도 굉장히 말랑말랑한 텍스처의 타이어인데 29mm까지 들어갔으니까 어쩌면 승차감이 조금 먹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야 승차감이 좋아지긴 하니까요. 근데 의외로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는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페달링도 굉장히 경쾌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어찌됐든 이 자전거 자체의 무게가 7kg 초반대 정도 되다 보니까 어필을 올라갈 때도 페달링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 전용 물통이 생각보다 물통 케이지의 그립력이 단단해서 또 라이딩 중에 뺄려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수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좀 우려를 했었는데 물통은 굉장히 잘 빠지고, 오히려 예상을 못했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 나오는 게 조금 뭐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느낌인데, 봄에도 물은 다 나와 있어. 제가 그 탁스 같은 물통에 걔 좀 되게 와일드하거든요. 물 나올 때 막 소리가 막 이런 나온단 말이야. 그런 소리에 너무 절여져 있어서 그런지 물통도 지금 보면 이 자전거 이따가 다운힐 내려갈 때 그 라체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체 소리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물통은 물 마시는 것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과 고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일런트 킬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입니다. 자전거라는 게 뭐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매장에 가서 이제 실물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안장에 페달 꽂고 앉아가지고 페달을 굴리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우리가 평소에 타는 코스에서 라이딩을 해보지 않는 이상 이 자전거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진짜 전혀 예상을 못해요. 사람도 우리가 봤던 그 첫인상과는 다르게 이 사람 생각보다 첫인상과는 본질이 다르다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타봐야 돼. 무조건 안 타보면 진짜 백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생각보다 그 자전거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쁘다. 가시면 안 돼요. 네?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역시 봄이 되니까 또 남산역 주행로가 생깁니다. 선생님 내려가는 길 아세요? 내려가는 길 따로 있나 보네. 네, 여기는 남산은 일방통행이라 가지고 그러구나. 요대로 내려가시면 거기 도서관 나오거든요. 네. 조심히 타세요. 네. 어필 아주 깔끔하고 가볍게 탔어요. 되게 경쾌하고 산뜻해서 오랜만에 어필 타는 거 되게 재밌게 탔고요. 물론 제가 기존에 타던 자전거도 너무 좋아하지만 새로운 친구와 이 궁합을 맞춰보는 그런 또 재미가 케미 딱 조율하는 첫 조합 재미가 있거든요. 이 자전거와 라포를 형성하기에 너무나 즐거운 자전거가 바로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 모델이다. 보시면 이제 휠은 리저브 휠을 쓰고 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 캐논데일 타는 친구들은 홀로그램 휠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에는 깔끔하게 리저브 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내리막을 좀 내려가면서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는 다운힐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제가 느껴볼게요. 첫 자전거 탈 때 제일 위험한 게 이 다운힐이고 절대 평소에 타던 거랑 똑같이 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드러운데? 자, 다운힐 코너 한번 돌아보고 바람 조심. 자, 코너 브레이킹 풀고 돌아요. 쫙. 좋은데 기가 막힌데. 오, 다운힐 아주 부드럽고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제가 이제 결국은 남자니까 뭐 남자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소개팅을 나갔어. 내가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진이랑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일 한다 뭐 그 정도만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듣고 나가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거 아니야. 이게 막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막 말을 걸었는데 너무 맞장구 잘 쳐주시고 공감도 잘 해주시는 그런 여성분을 만난 느낌이랄까. 그래서 약간 이분이랑 잘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좋은 기대와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다운힐이었어요. 저 이 자전거 타고 지금 다운힐 처음 내린 거거든요. 느낌이 좋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부가까지 쭉쭉쭉 가볼게요. Not bad. 좋아. 괜찮은데? 재민 다 봤네. 이쯤 오면 이제 자전거 리뷰는 거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 수도권의 가장 번듯한 어필이잖아요. 사실 남산 어필로 안 쳐주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가까지만 딱 타고 재밌게 내려가서 제1보급소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총평과 이 자전거 어떤 형님들한테 좀 어울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캐논델 슈퍼6 에보 5세대를 잠수교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부 코스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광화문 언저리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벌도 좀 치고 댄싱, 스프린트 이런 거 좀 쳐봤는데 역시 잘 따라와요. 그 올라운드 자전거만 줄 수 있는 그 특유의 경쾌함과 가벼운, 하지만 앞으로 잘 뚫고 나가는 그런 좀 약간 기민한, 다재다능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 캐논델 슈퍼6 에보 5세대에서 너무나 잘 구현이 됐고, 제가 지난번 다른 자전거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그 무게중심 같은 게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게가 이제 위로 좀 뜨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 아랫부분이 되게 좀 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벼워져요.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댄싱을 칠 수 있었어요. 자전거 무게 밸런스 아래쪽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중심 딱 가운데쯤에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핸들바 많이 좁아졌잖아요. 핸들바가 좁아진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조향의 불안함이라던가 어깨가 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자전거 잘 탈 수 있었고, 조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거 걱정했거든요. 핸들바가 좁아지면 어필 댄싱 칠 때 그 무릎 부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드랍 쪽에 이렇게 살짝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340mm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폭이 엄청 좁아져서 당연히 무릎이 닿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닿더라고. 다행히 그런 부분들도 지오메트리가 좀 잘 받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 키가 타기에 좋은 그런 50 사이즈의 자전거가 잘 나온 게 이 캐논델 슈퍼6 에보 5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어떤 형님이 타면 좋으실까 제가 타는 내도록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본 바 물론 뭐 짧은 코스, 긴 코스 어떤 형태든 즐기는 형님들 다 잘 어울리시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긴 코스에 좀 어필과 다운힐이 섞여 있는 그런 약간 믹스처 코스 있잖아요. 이렇게 잘 혼합되어 있는 혼합 코스를 타시는 형님들이 좀 잘 맞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찌됐든 에어로 자전거들, 뭐 무게 나가는 자전거들은 오르막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면 나머지 페이스가 좀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필도 다운힐도 경쾌하고 가볍게 좀 안정적이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선호하시는 형님들한테 저는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 캐논데일에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이 하이 모드 이상부터는 솔직히 그냥 시합을 나가도 손색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이 조금 가볍게 즐기는 형님들도 당연히 잘 맞겠지만, 나는 좀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 좀 잘 타고 싶고, 나는 뭔가 기록도 좀 욕심이 있어 하는 형님들한테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올라운드 자전거니까 가벼운 무게와 그런 스피드 이런 거 즐기고 싶은 형님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다행이겠죠? 근데 다행일 텐데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가 가격대가 79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의 그런 예산이나 욕심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나는 조금 더 좋은 장비를 타고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더 멀리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비용을 투자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목표나 욕심이 있는 형님들도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전거라는 게 우리가 사실 한두 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비싼 자전거들 막 2천만 원씩 하는 자전거를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타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바다 스포츠에서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를 형님들이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혹은 이 캐논데일 코리아 공식 계정에 가보시면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 시승 행사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나 편하게 또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요즘처럼 남의 자전거 타보기 정말 힘든 세상에 또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캐논데일 슈퍼6 에보 5세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자전거 리뷰와 또 재미있는 자전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